사랑은 어려워도 연애의 시작은 쉽습니다. 그 증거로 요즘 초등, 중등학생들도 다 연애를 하고 있죠. 그런데 왜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못하고 잘하는 사람들은 계속 잘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랑이 운명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사랑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심리적인 문제들에 의해 움직입니다. 물론 지금 이 영상을 본다고 세상 모든 사람을 홀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이 상황을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 모쏠 탈출 1타 강사 편입니다. 사랑에 고소하면 어떤 사람이 생각나시나요? 매일 밤 이성을 갈아치우는 친구들이 떠오르시나요? 하지만 그런 친구들은 매일 밤 연애를 실패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즉 사랑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의 기술이 좋은 것이죠. 하지만 이 작업의 기술은 중요합니다. 정말 좋은 사람도 이 기술이 없다면 그 너그러운 마음씨를 게임 캐릭터에나 쏟고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 작업의 기술을 배워 연애를 하러 가볼까요? 기술을 배우기 전 최소한의 노력을 하라. 말은 연애를 하고 싶다지만 기본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나올 기술들을 수억 가지 알아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만추들, 자연스러운 만남이 있으려면 집 밖으로 나가 활동을 해야 합니다. 우선 가까운 곳을 먼저 찾아보십시오. 그 후 도저히 이성이 있는 곳이 없다면 새로운 이성이 있는 곳을 찾으십시오. 집도 안에 들어간 후 원하는 분의 시야에 자주 등장하세요. 보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단순 노출만으로도 무의식에 미치는 효과는 크니까요. 그 증거로 소개팅의 성공률이 낮은 것이 있겠죠. 최소한 집안 마트에서라도 몇 번 본 사람이 처음 본 소개팅 상대보다는 호감도가 올라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대화를 할 차례입니다. 어느 정도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대화 정도는 별 무리 없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이게 너무 떨리고 부담된다면 거리를 만들면 됩니다. 부탁할 일을 만들면 되겠죠. 될 수 있으면 공경에 처하십시오. 그래야 거부하기가 힘드니까요. 2번은 외모를 가꾸는 것입니다. 원빈이 되라는 것도 아니고 가진 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모를 안 본다는 사람이 있어도 같이 뽀뽀도 해야 되고 같이 밥도 먹어야 되고 같이 걸어 다녀야 합니다. 사람 많은 주말거리에 들어갔을 때 녹아들 정도만 돼도 괜찮습니다. 즉, 잘 씻고 잘 입으세요. 그건 타고나는 게 아니라 노력입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면 주변에 혹은 옷가게에 들어가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신나서 당신을 꾸며줄 사람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어느 정도 대화가 트인 후 상대를 파악해야 합니다. 성향과 성격, 관심사, 신념. 그 후 비슷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과 대화해 본 적 있나요? 그만큼 신나는 일도 없죠. 만약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면 그 사람에게 신나는 대화 상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힘들다면 처음부터 비슷한 상대를 찾는 것도 좋죠. 취미나 신념 이외에도 논버벌 미러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좋아하는 상대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가 3초 안에 자신의 행동을 똑같이 따라한다면 당신에게 호감이 있을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커피를 마시는 타이밍이라거나 말이죠. 이것을 이용해 당신이 따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통할까 싶은 분들을 위해 이러한 실험이 있죠. 원숭이를 두고 한 명은 원숭이를 흉내냈습니다. 한 명은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했죠. 그 결과 원숭이는 자신을 따라했던 사람에게 더욱 많은 관심과 호감을 표했는데요. 이렇게 외형적인 것이든 내형적인 것이든 유사성은 큰 힘을 가집니다. 대화가 무르익은 후 어느 정도 대화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호감도를 조금 더 깊게 쌓을 차례입니다. 연애란 가장 깊은 인간관계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한 번에 훅 뚫어주는 스킬은 아무래도 자기 공개라는 스킬이 있겠습니다. 나의 비밀, 나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최대한 아무도 모를 것 같은 자신의 이야기를 할수록 효과가 클 것입니다. 이는 큰 정서적 유대감을 선물하죠. 근데 효과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상호성이라는 효과가 또 일어나는데요. 보통 어느 정도를 받았을 때 그만큼 돌려주고 싶어하는 사람의 본성이죠. 이를 통해 나의 힘든 이야기를 들은 상대방은 자신의 힘든 이야기를 꺼낼 확률이 올라갑니다. 이때 서로의 불행에 유사성을 느낀다면 거의 이야기가 끝이 나죠. 마무리. 자, 이제 이렇게까지 호감을 끌어올렸다면 이제 고백을 할 타이밍입니다. 누구나 고백은 떨릴 것입니다. 실패하고 싶지 않겠죠. 이런 분들을 위해 고백의 성공률을 끌어올려줄 팁이 존재합니다.
바로 신체적인 각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높은 징검다리와 낮은 징검다리에 각각 매력있는 여성 연구자를 투입했을 때 남성 실험 참가자가 연구자에게 매력을 느끼고 연락을 취하는 비율이 이를 증명합니다. 여성 연구자는 참가자 한 명씩 함께 다리를 건너며 이야기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하는데요. 다리를 다 건넌 후 번호를 주며 실험에 궁금한 점이 생기면 연락을 달라고 하였죠. 그러자 높은 다리에서 이야기를 만들었던 참가자들의 50% 정도가 다시 연락을 하였는데요. 낮은 다리는 연락 비율이 10% 정도밖에 안 되었죠. 이 이유는 신체적인 각성에 있습니다. 우리의 뇌가 높은 다리 때문에 상승한 심장박동을 눈앞에 매력적인 연구자 때문에 오른 것으로 착각한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뇌의 오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놀이공원 혹은 불꽃놀이 등 가슴이 웅장해지는 어떠한 경험을 한 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는 당신의 고백 때문인지 불꽃놀이의 웅장함 때문인지 모른 채 흥분한 가슴을 부여잡고 예스를 말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 이성을 유혹하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확률의 문제지 만능 열쇠가 아닙니다. 또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사용한다면 업보가 되어 큰 화를 당할 수도 있겠죠.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사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는 유혹일 뿐 진짜 사랑은 이때부터가 시작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진짜 연애의 고수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연애 하시길 바라면서 이상